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민법 기출지문 OX 파란 책 있잖아요. 파란 책. 자, 민법 총칙에서 의사표시 파트에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자, 11페이지 한번 보시죠. 11페이지. 사기와 강박. 자, 사기와 강박도 무조건 한 문제가 출제되니까 정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자, 우선에 1번에 보시면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행위로 인하여 착오에 빠져서 한 의사표시는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과실, 고의가 아니고 과실로 기망을 했을 때 그때 사기를 이유로 취소를 할 수 있겠냐.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기 취소가 되려면 고의를 전제로 합니다. 고의. 실수로 내가 사기쳤다. 이거 좀 말도 좀 안 되잖아요. 과실은 실수 아닙니까? 의도적으로 고의를 가지고 사기를 쳤다. 이래야 맞잖아요. 그래서 타인의 과실이 있는 기망행위, 이걸 가지고는 사기로 취소할 수 없다. 이래 맞죠? 그래서 1번은 X가 되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1번은 과실로 인해서 기망했다. 그런 경우는 사기 취소 요건에 벗어난다. 그래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간단하게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 교환계약의 당사자 1방이 상대방에게 그가 소유한 목적물의 시가를 허위로 고지했다. 자, 시가를 고지하지 않거나 시가를 다소 과장해서 허위로 고지하더라도 기망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 2번도 X네요. 그래서 이제 시가를 허위로 고지한다. 또 시가를 묵비한다. 시가를 과장했다. 이 정도는 뭐 거래 관행이라 보고 사기 취소 요건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2번도 X가 되겠습니다. 특히 시가는 이제 조사를 해보면 알죠. 조사를 해보면 알기 때문에 그 시가를 다소 과장해서 허위를 고지한다고 해서 그걸 가지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 자, 3번은 판례인데 조금 암기사항입니다. 자, 아파트 분양자가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양계약자에게 고지하지 않았다. 회사 측에서 또는 시행사 측에서 아파트 단지 인근에 공동묘지가 조성되어 있다는 사실을 숨겼다 이 말이죠. 자, 그런 경우는 기망행위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 이게 판례입니다. 왜? 공동묘지는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주거를 목적으로 할 때는 그죠? 혐오 시설이 있으면 굉장히 영향을 미치므로 그 혐오 사실을 숨겼다는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으로서 취소 대상이 된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자, 4번은 강박이네, 협박이네요. 자, 강박으로 의사결정의 자유가 완전히 박탈의 동그라미겠죠? 자, 강박의 경우에는 보통의 강박과 극심의 강박이 있습니다. 보통의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 극심한 강박은 의사결정의 자유가 박탈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보통의 강박으로서 의사결정의 자유가 제한되면은 취소 사유, 극심한 강박으로서 박탈이 되면은 그때는 처음부터 무효이다. 취소, 무효는 다르죠. 취소는 취소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해야 무효로 가지만 무효는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무효입니다. 그래서 4번은 O 되겠습니다. 자, 5번에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이게 강박이 되겠느냐 아니면 고소고발. 원래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거는 적법 절차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판례는 고소, 고발도 남용을 하면은 강박이 될 수 있죠. 어떤 경우 남용일까요? 부정행위에 대한 고소, 고발은 통상적으로는 강박이 안 되지만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다. 즉 1억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 고발하겠다, 이런 형태는 고소, 고발을 남용했기 때문에 강박에 해당된다. 이래 맞죠. 그래서 5번은 부정한 이익의 취득을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때는 강박행위에 해당된다. 이거 아닙니까? 5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6번, 7번, 8번은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제3자 사기입니다. 제3자 사기.
자, 우선은 6번을 보겠습니다. 제3자 사기로 인해서 의사표시를 하는 표의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요 그림을 잠시 한번 보시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3억짜리 토지를 1억으로 을한테 팔았습니다. 자, 을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치면은 상대방 사기, 병이 사기를 치면은 제3자 사기, 이렇게 되죠, 그죠? 뭐 시험은 주로 제3자 사기가 나올 것 같네요, 그죠? 당연하겠죠. 자, 을이 사기를 치면은 을을 보호할 필요 없기 때문에 갑은 매매를 언제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제3자 병이 사기를 쳤거든요. 그러면 을에게 잘못이 없잖아요. 그래서 병의 사기를 이유로 갑은 잘못이 없는 을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근데 예외적으로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는 어떤 경우냐. 자, 을하고 병 사이에 뭔가 냄새가 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병의 사기를 을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자, 알았다. 이 말은 악이고, 알 수 있었다. 이거는 과실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을에게 악이 또는 과실이 있으면 을을 보호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갑은 을과의 매매를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그리고 이 제3자가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병이 을과 동일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으로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이단 말이에요. 을의 대리인. 그럼 병이라는 사람이 을의 대리인으로서 사기를 쳤다면 을과 동일시 되기 때문에 을이 사기친 것처럼 갑은 알랄 취소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순차적으로 제3자 사기를 좀 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6번에 보시면 제3자 사기로 인해서 의사표시라는 표의자, 여기서 갑이죠. 갑은 상대방 을이 그 사실을 과실 없이 알지 못한 때에도 취소할 수 있다. 틀리네요. 과실 없이 알지 못했다. 그 말은 선의무과실 아닙니까? 선의무과실이면 취소할 수 없고 악의 또는 과실이면은 취소할 수 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6번은 X가 되겠습니다. 선의무과실인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고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취소할 수 있다. 6번은 X. 7번에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이렇게 됐습니다. 이거는 뭐 조금 뭐 기호를 좀 달리네요. 그죠?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 이렇게 됐습니다. 이것도 제3자 사기인데 그림을 한번 그려볼게요.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병. 자, 병이라는 사람이 사겠다 이 말입니다. 사겠어. 그림을 그려보면은 자, 누구의 토지를 갑의 토지를 사겠다고 했는데 갑의 대리인 을, 이게 갑의 대리인이단 말이야. 을이 사기를 쳤단 말이에요. 이렇게 제3자 사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기호를 보면은 그림이 빨리빨리 나와야 됩니다. 자,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를 이유로 병이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자, 이게 표시가 좀 잘못됐네요. 자세히 보니까. 자,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을에게 매수의사를 표시하는 병 이렇게 돼 있잖아요. 갑에게 매수의사. 자, 이게 좀 잘못됐습니다. 갑에게 이렇게 바꾸시기 바랍니다. 갑에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자, 다시 한번. 갑의 대리인 을의 사기로 갑에게 매수의사 표시를 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해도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맞네요. 그죠? 자, 그래서 그걸 고치시기 바랍니다. 7번은 을에게가 아니고 갑에게. 평소에는 잘 안 보이다가 강의를 할 때만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이제 그려보면은 대충 안다.
자, 그래서 이 사람, 갑의 대리인, 요 사람이 겉으로 보기에는 제3자인데 실제로는 갑과 동일시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갑의 대리인으로서 을의 사기를 치면은 갑이 친 것처럼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됩니다. 알날 취소가 아니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병은 갑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도 사기를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 맞습니다. 알지 못한 경우에도, 즉 갑이 알았냐 몰랐냐 뭐 악이냐 과실이냐 상관없이 병은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왜? 제3자 사기가 아니고 상대방 사기이기 때문에. 자, 8번 보겠습니다. 제3자의 사기로 인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제3자에게 불법 행위로 손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이것도 유명한 판례네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지금 병이 사기를 쳤잖아요. 자, 병이 사기를 치면은 사기 속에는 언제나 불법 행위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병이 불법 행위를 해가지고 갑이 싸게 팔았기 때문에 갑이 손해를 본 것이에요. 따라서 갑은 불법 행위를 한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기를 친 사람에게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근데 우리 판례는 갑이 여기를 취소하는 거하고 병에게 손배 청구를 하는 거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겠느냐? 전혀 별개로 봅니다. 별개로 보기 때문에 갑은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 을과의 매매를 취소해야 된다. 그럼 틀렸습니다. 취소하지 않고도 별개로 병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8번은 틀렸네요. 자, 제3자에 대해서 손배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계약을 취소해야 된다. 취소하지 않고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8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9번 볼까요? 자, 을의 기망으로 자기 소유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을 이전한 갑은 을이 그 건물을 선의의 병한테 양도하는 경우에 을과의 계약을 취소하고 그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요런 것도 그림이 파딱 떠올려야 됩니다. 을의 기망으로 이랬습니다. 자, 갑이 건물을 가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을에게 건물을 넘겨줬죠. 근데 을이 이제 기망을 했다. 사기를 쳤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자, 선의의 병한테 다시 넘겼네요. 선의의 병한테 다시 건물을 넘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사람은 제3자가 되겠네요. 제3자. 이렇게. 자, 그래서 이 경우에, 자, 양도하는 경우에 을과의 매매 계약을 취소하고 그 효과를 병에게 주장할 수 있다. 자, 이때 사기 취소, 사기로 취소할 수 있잖아요. 그죠?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로 취소하는 것은 상대적 취소입니다. 즉, 상대적 취소는 선의의 제3자에게 취소의 효과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갑은 그래서 을과의 매매를 취소하더라도 갑은 병한테, 선의의 병한테 건물을 돌려달라고 청구할 수 없다. 즉, 선의의 제3자는 보호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3자가 보호되는 취소를 상대적 취소. 그때 제3자는 선의만 보호되는 경우가 있고 명의신탁이나 해제처럼 선악을 불문하고 보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기로 취소했기 때문에 선의의 병한테는 그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 이래 맞죠. 9번은 X가 되겠습니다. 자, 10번에 보시면 사기나 강박의 소송행위. 자, 우리가 지금 의사표시 규정이 있잖아요. 그죠? 의사표시 규정. 의사표시 규정이 107조에서 110조까지 주로 비진의 표시, 통정, 허위 표시, 착오, 사기, 강박. 자, 여기에 적용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첫째는 신분행위에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공법행위, 국가에 대한 공법행위에도 적용이 안 되고 공법행위의 일종인 소송행위에도 적용이 안 됩니다. 자, 그러니 소송행위에도 적용이 안 되기 때문에
사기나 강박이나 착오로 소송 행위를 하더라도 취소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10번은 맞네요. 사기나 강박에 의한 소송 행위는 사기 강박 규정이 적용이 안 되므로 원칙적으로 취소할 수 없다. 이거는 뭐 상소를 하든지 재판으로 해결하라 이런 이야기입니다. 10번은 맞네요. 그죠? 자, 11번에 매도인의 기망에 의해서 하자 있는 물건을 매수한 매수인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만 물을 수 있고 사기 취소권을 행사할 수 없다. 틀렸습니다. 자, 이것도 잘 보시면, 자, 매도인의 기망. 자, 갑이 이제 을에게 지금 물건을 지금 팔아요. 1억으로 매매. 근데 갑이 사기를 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응? 사기를 쳤어. 자, 그래 사기를 쳐가지고 을이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이 말입니다. 하자 있는 물건을 샀다. 자, 그러면 하자 있는 물건을 사면 을은 하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했으니까 사기로서 취소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을의 입장에서 보면. 자,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하느냐. 자, 담보 책임으로 물을 수도 있고 사기로 취소할 수도 있고 우리 판례는 선택적이라고 봅니다. 선택적. 자, 담보 책임과 사기, 담보 책임과 착오, 사기와 착오 전부 선택적입니다. 조심하십시오. 자, 다시 한번 지난번에 한번 했는데 사기, 착오, 담보 책임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사기와 착오도 선택적. 자, 사기와 담보 책임도 선택적. 착오와 담보 책임도 지금은 선택적. 전부 다 선택적입니다. 사기로 취소하거나 착오로 취소하거나 사기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으로 묶거나 착오로 취소하거나 담보 책임으로 묶거나 전부 다 선택적입니다. 그래서 11번은 X죠. 담보 책임만을 물을 수 있고가 아니고 담보 책임도 물을 수 있고 사기를 이유로 취소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다. 11번은 X입니다. 자, 12번에 해약의 고지 없이 단순히 각서에 서명 날인할 것만을 강력히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해서 이 강박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강박이 되려면은 해악을 알려야 됩니다. 해악, 피해를 주겠다. 그래서 강력히 요구하는 행위 정도는 강박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해악의 고지, 해악을 알려야 강박이 됩니다. 그래서 12번은 맞네요. 그죠? 해악의 고지가 없이 강력히 요구한 행위 정도 가지고는 강박행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5절을 한번 볼까요?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자, 여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시험에 나오면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할 수 있어요. 조문 중심으로 딱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자, 우선은 1번에 보시면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 상대방이 있으니까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도달이 돼야 효력이 생긴다. 그래서 1번에 상대방이 있으면 도달주의, 상대방이 없으면 표백주의, 즉 의사표시를 완성했을 때 효력이 발생한다. 표백주의,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도달주의 이렇게 됩니다. 자, 1번에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 맞네요. 이거를 도달주의라 합니다. 2번에 도달은 상대방이 통지를 현실적으로 수령한 것을 말한다. 우리가 이제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잖아요. 그럼 이 의사표시가 효력이 발생하려면 을에게 도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도달. 그러면 도달이 무슨 뜻이냐? 요지할 수 있는 상태. 이거를 우리는 도달이라 합니다. 객관적으로 요지할 수 있는 상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따라서 현실적으로 수령할 필요도 없고 현실적으로 요지해서 알 필요도 없습니다.
알 가능성이 있는 상태로 들어가야 도달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 도달이 되는 것이지 상대방이 의사표시를 수령하거나 상대방이 읽어서 알거나 이것까지는 필요가 없다. 그래서 2번은 X네요. 자, 3번에 표의자는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 도달이 되기 전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죠. 효력이 발생되기 전에는 얼마든지 철회를 해서 없었던 것으로 할 수가 있다. 맞네요. 그죠? 자, 4번에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더라도 그 전에 청약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청약은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자, 사망했다. 도달 전에 사망했단 말이야. 도달 전에. 자, 도달이 여기 됐단 말이야. 그런데 갑이라는 사람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해놓고 을에게 도달하기 전에 사망을 했거나 제한 능력자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즉 바보가 됐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 법에는 어디 돼 있냐? 사망을 하더라도 갑의 상속인이 있고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치를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 발신 후 도달 전에 표의자 갑이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더라도 의사표시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즉 그대로 법적으로 도달해서 효력이 발생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망해도 상속인이 처리,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법정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도달에 영향은 없다. 그래서 4번은 X입니다. 도달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 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은 생긴다. 그렇게 맞죠. 자, 5번에 우리가 이제 의사표시를 할 때는 보통 우편하고 내용 증명 우편, 그 다음에 등기 우편 이렇게 나눠야 됩니다. 자, 앞으로 여러분이 법적인 의사표시를 할 때는 이런 방식을 취해야 됩니다. 나중에 법원에서 재판이 됐을 때 증거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은 제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제때 도달된 것으로 추정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내용 증명이나 등기 우편으로 하면, 그죠? 법적인 의사가 도달되어서 효력이 발생되는 것으로 본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5번에 내용 증명 우편이 발송되고 달리 반송되지 않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사표시는 도달된 것으로 본다 또는 추정한다. 뭐 본다 해도 되고 추정한다 해도 되고 뭐 하여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달로 취급하겠다. 그 내용 증명 등기 우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그래서 5번은 맞습니다. 그런데 6번은 보통 우편이죠. 보통 우편이기 때문에 추정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보통 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된 사실만으로는 발송일로부터 상당 기간 안에 수취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맞네요. 그죠? 자, 7번에 발신 후 도달 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습니다. 이제는 갑이 아니고 자, 도달하기 전에 요 을이라는 사람 상대방이 제한 능력자가 됐다. 이렇게 되어 있네. 상대방이 바보가 됐다 이 말입니다. 상대방이. 그러면 바보가 된 상태에서 의사표시를 도달했다. 의사표시를 받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도달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러면 이 제한 능력은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수령 무능력자하고 같은 말입니다. 수령 무능력자. 제한 능력자는 과거에는 행위 무능력자라고 했습니다. 행위 무능력자. 이렇게. 행위 무능력자. 그래서 행위를 할 수 없는 능력자는,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는 수령도 할 수 없다.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을은 도달 전에 이미 수령을 할 수 없는 그런 수령 무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판례는 표의자 갑은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면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갑 쪽에서는 을 쪽으로 도달했음을 주장할 수 없다. 그 말이고,
자, 을 스스로 도달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된다. 그런 뜻이 숨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의 법정 대리인. 미성년자 같으면 뭐 아버지 일이 되겠죠, 그죠? 법정 대리인 또는 뭐 제한 능력자, 또 다른 제한 능력자가 되면은 뭐 후견인 되든지 어쨌든 간에 자, 법정 대리인이 을에게 편지가 현실적으로 도달했음을 알아버렸다면은 법정 대리인이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때는 갑은 을에게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뀝니다. 세 가지로 정리하십시오. 자, 갑이 을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알고 보니까 을은 제한 능력자가 되어 있더라. 그러면 수령 무능력자에게 편지를 보냈다. 갑은 을에게 그 편지로서 대항하지 못한다. 그 말은 갑은 을에게 도달했음을 주장할 수 없다. 을 쪽에서 도달을 받아주는 것은 가능하다. 근데 을의 법정 대리인이 현실적으로 편지가 도달했음을 알아버렸다면 갑은 을에게 다시 법적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자, 그래서 7번은 자, 발신 후 도달 전에 상대방이 제한 능력이 되는 경우에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 되네요. 자, 법정 대리인이 알았다면은 청약자는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래 맞죠. 즉, 법적 도달을 주장할 수 있다. 그죠? 7번은 X입니다. 자, 8번은 공시송달이네요. 공시송달. 우리가 이제 법원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 주로 이제 법원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그죠? 법원에서 개인한테 서류를 이제 보낸다. 이제 이거를 이제 송달이라고 봅시다. 송달. 뭐 일종의 배달인데 국가기관에서 할 때는 송달이라는 개념을 주로 씁니다. 그럼 송달은 세 종류가 있거든요. 직접 갖다 준다. 교부 송달. 그 다음에 우체국을 통해서 갖다 준다. 우체 송달. 교부나 우체가 잘 안 돼요. 왜? 이 개인이 어디 사는지 모르고 누구인지 모를 때는 교부할 수도 없고 우체국을 통해도 헛방입니다. 그때는 법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송달 간주한다. 이거를 공시송달이라 합니다. 그럼 공시송달이 되려면은 법원에 과실이 없어야 됩니다. 첫째.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죠? 소재를 모르거나 상대방을 몰라야 합니다.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공시송달할 수 있고, 공시송달하면은 2주가 지나면 도달된 것으로 처리합니다. 자, 8번에 과실 없이 상대방을 알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하는 표의자는 공시송달에 의해서 의사표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확하네요. 요건 두 개를 기억하십시오. 공시송달의 요건. 첫째는 과실이 없을 것. 두 번째는 상대방의 소재를 알지 못할 것 또는 상대방을 알지 못할 것.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8번은 O가 되겠습니다. 자, 9번을 보실까요? 갑은 을과 체결한 매매계약에 대한 적법한 해제 의사표시를 내용증명우편을 통하여 을에게 발송하였다. 내용증명입니다. 자, 1번에 을이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발생한다. 틀렸네요. 자, 우리가 이제 지금 9번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이기 때문에 도달주의가 적용됩니다. 그래서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즉, 상대방 을이 요지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상태에 들어가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도달이란 말은 상대방이 요지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수령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1번은 X네요. 자, 갑의 해제 의사표시를 을이 알아야 해제의 효력이 생긴다. 틀렸습니다. 알아야 효력이 생긴다. 이거를 우리는 요지주의라 합니다. 요지주의. 우리 민법에는 요지주의를 채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도달주의를 취합니다. 자, 알 필요도 없고 수령할 필요도 없고 알 수 있는 상태, 즉 도달되면은 효력이 발생합니다. 1번은 X. 이번에 갑의 내용증명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개시, 도달한 후에 이렇게 됐습니다. 자, 도달이 된 후에 을이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다.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경우를 피성년 후견이라 합니다. 피성년 후견. 피성년 후견인은 제한 능력자로서 의사표시의 수령 무능력자에 들어갑니다. 근데 문제는요,
도달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자, 의사표시를 수령할 당시에는 능력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속으면 안 돼요. 그 2번을 잘 봐야 됩니다. 갑의 내용 증명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에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되었다. 그러면 의사표시를 받을 때는 그죠? 능력이 있었습니다. 제한 능력자가 아니고 행위 능력자입니다. 수령 능력자입니다. 그 수령 능력자이기 때문에 갑의 해제 의사표시는 효력이 그대로 존속한다. 이렇게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도 아주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번 더 요거를 정리를 하시면, 자, 갑이 을에게 어떤 의사표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요 사람이 지금 도달을 기준으로 해서 을에게 의사표시 도달을 기준으로 해서 도달 전에 이미 을이 제한 능력자가 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도달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도달 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는 말은 제한 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수령하는 입장에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을은 수령 무능력자가 되어버립니다.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도달 전에 을이 수령 무능력자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갑은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했다. 그런데 도달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 말은 도달 당시에는 행위 능력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때는 행위 능력자로서 의사표시를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수령 무능력자가 아니에요. 수령 능력자로서 그 당시에 받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래서 밑에는 을이 의사표시를 받을 당시에는 수령 능력자고 나중에 제한 능력자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정상적입니다. 정상적이라고. 그 정상적이기 때문에 이때는 효력이 정상적으로 발생을 한단 말이에요. 즉 정상적으로 을에게 도달이 돼 버립니다.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위의 경우가 즉 의사표시를 받을 당시에 이미 수령 무능력자가 돼 있단 말이에요. 갑은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한 것이고 밑에는 수령 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했는데 나중에 제한 능력자가 됐다. 그래서 이거는 갑이 의사표시를 할 당시에 을에게 도달할 당시에 을은 수령 능력자로서 정상적으로 의사표시를 수령할 수 있으므로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가 문제죠. 그래서 갑이 을에게 즉 수령 무능력자에게 의사표시를 했으면 그걸로서 대항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9번의 반고래 2번은 갑의 내용 증명 우편이 을에게 도달한 후 을이 성년 후견 시의 심판을 받다. 그래서 도달한 후에 제한 능력자가 됐으므로 도달 당시에 갑이 을에게 의사표시를 보낼 당시에는 을이 능력자였습니다. 능력자에게 갑이 의사표시를 했기 때문에 갑의 의사표시는 그대로 효력이 발생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의사표시 파트가 되겠습니다. 의사표시 파트. 자, 여기까지 해서 의사표시는 끝내고 좀 쉬었다가 대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